안녕하세요. 멜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이 호보백과 같은 패턴을 이용한 미니백을 만들 건데요. 핸드폰과 미니 지갑, 립스틱 등의 필요 소지품만 쏙 넣어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된 가방이에요.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조이 미니백도 바닥, 옆면, 스트랩 순서로 만들 건데요. 우선 필요한 부자재가 몇 가지 있는데요. 16에서 21mm 크기의 자석 단추 1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5에서 6mm 두께의 가벼운 체인끈을 사용할 건데, 체인끈을 이용하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고 시원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스트랩을 실로 만드는 방법도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석 단추와 체인끈은 선택사항이지만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실은 조이 호보백을 만들고 남은 도로시 실을 사용할 건데요. 대체 실을 많이 물어보셔서 이번에는 라피아 실도 준비했어요. 바늘은 코바늘 10호를 사용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라피아 실은 두 볼을 준비해서 안쪽의 실로 만들게요. 실 두 줄을 겹쳐서 준비합니다. 우선 시작코는 일반 사슬코로 만들지 않고 이중 사슬코로 만들 거기 때문에 실을 넉넉히 남겨야 하는데요. 대략 25cm 정도를 남기고 코를 만들게요. 꼬리 실을 앞에 놓고 실을 잡아요. 실 아래 바늘 놓고 한 바퀴 돌려서 준비코를 만듭니다. 진행실과 꼬리실 모두 이용해서 코를 만들 건데, 먼저 꼬리실을 바늘에 감고 풀리지 않게 잘 잡고요. 이대로 손가락에 걸고 있는 실로 사슬뜨기. 그럼 이렇게 앞뒤로 사슬코가 만들어져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총 14코를 만들어주세요. 열네 코를 다 만들었고요. 조이 호보백처럼 이 양쪽의 코를 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서 바닥을 만들 건데요. 한길 긴뜨기를 사용해서 만들 거고, 첫 코와 마지막 코, 양쪽의 끝코는 코를 늘리면서 만들게요. 2단의 첫 코는 기둥이 될 사슬 3코 만들고요. 첫 코에 마커링 걸게요. 지금 첫 코는 양쪽의 코 중에 오른쪽 코에 만들었고, 두 번째 코부터는 왼쪽 코를 따라 만들 거예요. 왼쪽에는 꼬리실이 있는데, 이 꼬리실은 왼쪽 코를 뜰 때 같이 뜨면서 감출게요. 실 감아서 첫 코에 찌르고, 꼬리실을 진행실에 한 바퀴 감아서 편물과 함께 잡아요. 이어서 한길 긴뜨기 마저 뜰게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더 만들어서
끝부분을 동그랗게 만들게요.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한길 긴뜨기,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만들게요. 꼬리실은 계속해서 코와 함께 뜨며 숨깁니다. 양쪽의 끝코만 늘림을 하기 때문에 다음 코부터는 코늘림 없이 한길 긴뜨기 한 코, 세 번째 코도 한길 긴뜨기 한 코, 계속해서 두 번째 코부터 16번째 코까지 총 12코를 한길 긴뜨기 한 코씩 만들게요. 남은 꼬리실은 바싹 자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끝코는 코늘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코는 한길 긴뜨기 3코를 뜰게요. 한 코, 두 코, 같은 자리에 마지막 세 번째 한길 긴뜨기, 이렇게 타원의 반쪽을 완성했고요. 진행 방향을 따라서 반대쪽 코에 대칭되게 뜰 건데요. 반대편 마지막 코, 이 코부터 뜰 건데 이 코도 끝코기 때문에 코늘림합니다. 끝코는 한 코에 한길 긴뜨기 3코를 만들게요. 한길 긴뜨기 한 코, 두 번째 한길 긴뜨기, 같은 자리에 마지막 한길 긴뜨기 한 코, 이렇게 끝부분이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지면서 반대쪽으로 진행 방향이 바뀌게 돼요. 이 방향으로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코를 만들게요. 옆 코부터 12코는 한길 긴뜨기 한 코씩 떠줍니다. 열두 코를 다 뜨고 나면 처음 사슬코를 떴던 오른쪽 첫 번째 코만 남아요. 이 사슬코와 연결된 첫 코, 이 코도 3코를 뜰 건데 처음 뜰 때 지금 이 코에 한 코를 뜬 상태라서 마지막 코에는 한길 긴뜨기 2코만 만들게요. 한길 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한 코, 이어서 마커링으로 표시했던 첫 번째 코에
콕 찔러서 빼뜨기로 이어줍니다. 옆으로 긴 타원형의 바닥이 완성됐고 스팀으로 모양을 정돈한 상태예요. 다음 단부터는 옆면에 무늬 부분을 만들 건데요. 조이 호보백과 같은 무늬로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 사슬뜨기를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게요. 우선 무늬의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첫 코의 위치를 옮겨서 바디를 만들 건데요. 코를 옮길 위치는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코, 이 코에 옮길 건데요. 편물을 뒤집고 안쪽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코를 옮기는 위치가 헷갈릴 수 있어요. 옮길 위치에 표시해 둘게요. 사슬 한 코 뜨고 편물을 뒤로 돌려요. 표시한 왼쪽 코에 콕 찍어서 빼뜨기. 그럼 이렇게 첫 코의 위치가 표시한 곳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 코를 첫 코로 3단을 뜰게요. 3단의 무늬는 3코가 한 세트로 반복되는 무늬예요. 먼저 사슬 3코 뜨고요. 첫 코에 마커링 표시,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코를 만들게요. 첫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더 뜨고 이어서 사슬 2코를 뜨고요.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를 뜹니다. 무늬 한 개를 완성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 코에 한길 긴뜨기 2코, 짧은뜨기 한 코로 총 3코를 만들었어요. 무늬단은 코늘림 없이 바닥과 동일한 면적으로 만들 거예요. 한 코에 3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코가 늘어나지 않게 2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무늬를 만들게요. 먼저 한길 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한 코 뜨고 사슬 2코를 뜬 다음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떠줍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2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2코, 한 번 더 짧은뜨기 한 코, 반복해서 끝부분까지 무늬를 뜨면 돼요. 2코를 건너서 한 코에 한길 긴뜨기 2코, 사슬 2코, 짧은뜨기 한 코로 반복해서 뜹니다. 마지막 무늬까지 총 12개의 무늬를 만듭니다.
이렇게 두 코가 남아야 제대로 뜬 거예요. 이제 첫 코와 끝 코를 이어줄게요. 표시해둔 첫 코에 콕 찔러서 빼뜨기 합니다. 3단이 완성됐는데요. 다음 단을 진행하기 전에 편물의 안과 밖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보고 있는 면이 안쪽이 되도록 정돈할게요. 양쪽 모두 정돈하는데 보고 있던 면이 안쪽이 돼야 편물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4단부터는 반복되는 구간이에요. 계속해서 같은 무늬로 뜰 거지만 이번에는 편물을 돌려서 겉면을 보고 무늬를 뜰 거예요. 우선 사슬한 코를 뜨고 편물을 겉면으로 돌려요. 그리고 왼쪽에 뻥 뚫린 이 부분, 사슬코를 만들며 생긴 구멍에 바늘 콕 찔러서 빼뜨기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시작코가 옮겨져요. 3단과 같은 무늬를 만들 건데 이제는 이 뻥 뚫린 부분에만 무늬를 만들 거예요. 4단에서 만들었던 사슬 두 코 때문에 구멍이 생기는데 이 사슬코에만 무늬를 떠주면 돼요. 먼저 사슬 3코를 뜹니다. 첫 코 표시하고요. 이 뻥 뚫린 부분의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한 코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두 코 뜨고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무늬 하나 완성했고요. 다음 무늬는 왼쪽에 뻥 뚫린 부분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한 코, 한 번 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서 무늬를 완성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12개의 무늬를 반복해서 떠주면 되는데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4단을 반복해서 무늬단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8단까지 4단과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12개의 무늬를 만드는데요. 매 단 시작 시에는 사슬 한 코를 뜨고 편물을 돌려서 왼쪽 무늬의 빼뜨기로 코의 위치를 옮기고 12개의 무늬를 만듭니다. 4단을 반복해서 8단까지 만들게요. 팔 8단까지 완성했는데 8단은 빼뜨기로 마무리하지 않고 약 5에서 7cm 정도 남기고 실을 잘라요.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끝까지 빼줍니다. 그리고 우선 끈을 고정시킬 부분에 표시할 건데요. 편물을 반으로 접었을 때 맞닿는 끝무늬 혹은 오른쪽으로 6번째 무늬를 찾아주세요. 6번째 무늬의 한길 긴뜨기와 7번째 무늬의 짧은뜨기 사이, 이 사이에 마커링 걸게요. 우선 한쪽에 표시해두고 돗바늘로 꼬리실 정리할게요. 꼬리실에 돗바늘 끼워주세요. 매끄러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코가 아니라 두 번째 코에 찔러서 마감할게요.
두 번째 코에 콕 찔러서 실을 끝까지 빼고 다시 마지막 코를 찔러서 끝까지 잡아당겨요. 그리고 다른 코와 크기가 비슷해지도록 정돈하고 편물 안쪽에 사이사이에 숨기면서 고정시킵니다. 다시 첫 번째 코를 찔러서 실을 잡아당기고 편물 안쪽에서 실을 숨기며 고정시킬게요. 남은 실은 바싹 잘라서 마무리합니다. 스트랩을 고정할 반대 부분에도 마커링 걸게요. 아까처럼 표시한 곳부터 6번째 무늬를 찾을게요. 6번째 무늬를 찾은 다음 반대편처럼 6번째 무늬의 맨 오른쪽 한길긴뜨기 코와 7번째 무늬의 짧은뜨기 사이에 표시할게요. 바디가 완성됐어요. 이대로 사용해도 문제없지만 전체적으로 모양도 고정되고 입구를 여닫을 수 있게 자석 단추를 달아줄 건데요. 자석 단추는 마커링 사이에 있는 6개의 무늬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무늬 사이 편물 가운데에 고정시킬게요. 이렇게 양쪽에 달아주는데요. 16mm 정도의 작은 자석 단추는 일반 바늘과 실로 달아줄게요. 그리고 마커링 걸어둔 곳에 체인끈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체인끈을 이용한 조이 미니백은 이렇게 완성이고요. 이번엔 체인끈 대신 사용 가능한 뜨개 스트랩을 만들 건데요. 스트랩은 이중 사슬뜨기로 만들 건데 실 한 겹과 코바늘 5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 거라서 원하는 길이보다 약 10cm 정도를 더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자 하는 길이의 약 3배를 남길게요. 저는 105cm 정도로 완성하고 싶어서 115cm 기준으로 약 350cm를 남기고 시작할게요. 꼬리실이 앞으로 오도록 실을 잡아요. 바늘 아래에 실 놓고 휘릭 돌려서 준비코를 만들어요. 바디에 일단 코를 만들 때와 같은 방법이에요. 우선 꼬리실을 바늘에 감아 잘 잡고 손가락에 걸린 실로 사슬뜨기 한 번 더 꼬리실로 감고 진행실로 사슬뜨기 계속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반복합니다. 완성하려는 끈의 길이보다 10cm 정도 더 만들어주세요. 대략 115에서 135cm 사이에 취향에 맞는 길이로 만들게요. 지금 약 115cm가 되는 길이로 떴고요. 이제 바디에 스트랩을 이어볼게요. 만들어둔 바디 가져와서 아까 마커링으로 표시한 부분에 끈을 연결할게요. 앞에서 바늘 콕 찌르고 진행실로 빼뜨기 합니다. 그리고 5에서 7cm 정도 남기고 모두 잘라요. 바늘을 잡아당겨서 진행실을 끝까지 빼요. 그리고 두 꼬리실 중에 앞에 있는 실부터 돗바늘 끼워 준비하고요.
우선 앞에 꼬리실을 잡아당기면 보이는 코, 실과 연결된 끝코가 보여요. 이 코에 엮을 건데요. 우선 아래 구멍으로 반을 찔러서 편물 뒤로 실을 보냅니다. 그리고 편물 안쪽에 꼬리실을 잡아당기면 보이는 코, 이 끝코에도 엮어서 고정시킬 거예요. 이 코 가운데로 바늘 찔러서 앞코까지 통과시킨 다음 끝까지 잡아당길게요. 다시 아래에 있는 끝코에 실을 옮기고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반복해서 고정시킬게요. 다 엮은 후 실을 편물 안쪽으로 보내서 편물의 왼쪽으로 숨기면서 고정시킵니다. 고정시키고 남은 실은 바싹 잘라요. 남은 꼬리실도 돗바늘 끼웁니다. 이 꼬리실은 끈을 고정시키는 데 쓰지 않고 편물 오른편 안쪽으로 숨기면서 고정시킬게요. 그리고 남은 실은 바싹 잘라줍니다. 한쪽은 고정했고 이번엔 반대편에 끈을 고정할 건데요. 우선 실이 꼬여서 고정되지 않게 정돈해서 잡을게요. 마커링 표시한 곳에 끈을 끼울 건데 끈을 겉에서 안으로 넣어요. 실이 꼬여 고정되지 않도록 다시 확인하고요. 이번엔 매듭을 만들어서 고정시킬 건데요. 끈이 짧은 쪽이 위로 오게 놓고 한 바퀴 돌리면 생기는 이 고리, 이 고리에 스트랩의 끝부분을 끼우면 이렇게 매듭이 생겨요. 스트랩을 몸에 맞는 길이로 조절하면서 매듭을 조여줍니다. 짠! 완성이에요. 스팀으로 모양을 정돈하면 더 예쁜 가방이 되니 꼭 스팀해주세요. 예쁘게 뜨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예쁘고 쉽게 뜰 수 있는 아이템 함께 만들어 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